연준 의장이 하원과 상원에서 이제 그 연설을 했었잖아요, 맞죠? 연설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 올해 이제 금리 인하는 충분히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방향성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와중에 그리고 다음 주에 19일, 20일이 그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는데 결국 이런 FOMC 회의에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3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이 3월 FOMC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분기 이제 FOMC잖아요, 맞죠? 1분기 FOMC 회의인데 이 분기마다 연준에서 이제 점도표라는 걸 찍어요. 점도표라고 찍는데 연준 위원들이 점을 계속 갖다 찍는 거예요. 올해 금리 뭐 인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해 12월 달까지는 금리가 어떻게 되겠다. 뭐 지금 이제 한 5.25%인데 4.25%뭐 1% 정도 하락을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으로 이제 찍어서 투표를 하는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파월 의장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연설을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연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FOMC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또 결국 FOMC 전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일 확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뭐 물론 이제 내일 우리 국내 선물 옵션 만기일도 존재하고 있고 변동성이 조금 심해지는 날이죠. 내만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물이라고 합니다. 현물. 자, 그리고 우리가 파생상품이라든지 이 현물 상품에서 파생되는 파생상품이라고 해요. 파생상품은 보통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데, 자, 선물과 이제 옵션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이 이제 도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만기일이 같이 도래를 하면은 어떤 그런 이제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냐? 어차피 이제 내일은 포지션 청산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콜옵션이나 풋옵션 이렇게 이제 방향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콜옵션 내가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고, 자 반대로 풋옵션 이게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베팅을 한 사람들은 주가를 최대한 내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눈높이를 맞춰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날. 그래서 우리가 파생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이게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내마녀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내마녀의 날, 마녀의 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녀의 날인데 마녀가 조금 이제 심술 굳잖아요. 우리가 동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심술 굳게 움직인다. 그런 이제 뜻으로 내마녀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은 세마녀의 날, 네 가지가 겹치면은 네마녀의 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내일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변동성이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점심 먹고 와서 1시쯤부터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맞죠? 양시장 모두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HLB 관련해서 이제 루머가 조금 돌았었죠. HLB 관련해서 루머가 조금 돌면서 투심이 순간적으로 약해졌어요. 갑자기 다 내다 던지는 투매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제 조정을 받았다 증시가. 다만 여러분들이 증시를 보시다시피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슈가 다시 동반이 되면서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으로 다시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증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국내 증시가 너무 잡주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런 루머 하나로 증시가 저렇게 갑자기 출렁인다라고 솔직히 예상을 못하잖아요, 맞죠? 이거 어떠한 악재들이 동반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우리 증시가 얼마나 가볍다는 증거입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10포인트 이상씩 빼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존재의 시장이 바로 우리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익 구간일 때는 항상 이제 분할 매도나 좀 이제 챙겨 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이유가 계속 시장에 상존을 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일단 시장 점검은 오늘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면은 그래도 오늘 증시는 이제 다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오늘 제가 그 방송을 하는데 장 초반에 뭐 종목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보고만 있어가지고 보자. 요거는 일단 뭐 메모장에 하나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누리플랜. 요거는 일단 홀딩을 해놓고 제가 이제 오늘 제 방송에서 나간 종목들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반도체 관심주로 해서는 우리가 반도체 관심주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이 엑시콘이라는 종목이었어요, 맞죠? 엑시콘이라는 종목이었고, 자 지난주 우리가 공략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잡으셨다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에 도달을 하는 38% 4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한동화성 좋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지난주 목요일날 시초가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요 종목도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2월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필에너지라든지 뭐 이노매트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방에서 톡방에서 종목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는 종목들만 찾아주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갈만한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종목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산업이나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터 그리고 테마라고 하죠. 이 산업이란 큰 틀에서 이런 산업들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테마들,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가 좀 이제 주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차후차후히 그거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망이라든지 산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돈이 들어올 만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장에 관심을 받아줘야 됩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종목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산업 섹터 테마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AI 시장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이제 한국의 조선과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조선주와 비슷하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막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뭐가 좋은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아무도 좀 대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반도체 좋다 그래서 매수를 해놨는데 계속 바닥을 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지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자 지금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만 한 11월 12월 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맞죠? 굉장히 많은 종목을 공략했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물려있는 종목들, 쉽게 말해서 물려있는 종목들도 지금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은 그 그린 리소스 같은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상한가를 딱 달성을 했는 2월 22일 날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자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상한가를 찍었고 그다음 윗골이 달린 부분들을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몸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캔들을 볼 때는 항상 몸통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몸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몸통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이날은 우리가 상한가를 찍었지만 윗꼬리가 쭉 달리면서 마지막에 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지 않았죠. 결국 17%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오늘 종가를 보시면은 몸통이 이게 33,100원에다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윗꼬리를 이렇게 달렸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점에서 윗꼬리가 달려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준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이틀 만에 또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니까 좀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믿고 버티면은 충분히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근데 그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냥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그냥 쉽게 흔들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파란불이 조금만 보이더라도 막 빨리 팔고 치우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강하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큰 수익을 보려면은 단기적인 이런 마이너스 구간을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겁이 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질 때 의미 없이 손절 쳐버리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시장이 좋아지거나 다시금 상승을 할 때 어차피 여러분들 이 종목 또 담아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를 사서 괜히 확정 손실을 짓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은 대응을 해서 평단가 조정을 해가지고 평단가 근처에서 조금 덜어내고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이제 평단가 밑으로 다시 또 떨어지면은 또 다시 비중 맞춰가지고 또 다시 평단가 조절하시면서 또 다시 들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종목들이 있고 안 되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특히나 이 그린리소스 같은 거는 제가 55,000원까지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리소스는 아직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아직 저는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러면 우리가 그린리소스 말고는 과거에 공략을 했던 보자. 뭐 태성이라든지 태성이라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그리고 뭐 IMT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 종목들을 아예 공략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아예 공략을 안 한 게 아니고 충분히 공략할 만큼 공략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 구간들에서 성적이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맞죠? 수익 보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았고, 뭐 단기적으로 뭐 네페스라는 종목도 있고, 우리가 뭐 넥스트집 이런 종목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증시가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런 구간들을 조금만 버티시면, 우리가 또 이제 추세 매매나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일정 구간 지켜지는 거 확인하고 점점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하고 이런 진입을 한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수익이 안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난 게 아닌데 지금 안 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 증시가 그만큼 조금 힘들었으니까. 힘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간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에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고, 자, 보자. 하나마이크론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뭐 기본 교육이나 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교육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하나마이크론 요거 차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2021년 10월달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은 11월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부분들, 그리고 22년 1월달에 어느 정도 같이 고점을 형성한 부분들. 근데 자, 작년 7, 8월달에 보시면은 고점을 형성을 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눈여겨 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항이나 지지가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별게 없어요. 솔직히 진짜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 고점이 조금 형성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자, 저점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 그리고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 선들이 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차트를 딱 그렇게 그려놓고 봤을 때, 자, 어느 정도 구간에서 좀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진 모습,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자,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돌파를 했을 때는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맞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절대 버려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려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선만 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저점, 우리가 눈으로 그냥 딱 보이는 이런 저점들,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 좀 저항을 맞았던 구간들, 이런 부분들을 선을 이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가 보시면 8,800원이잖아요. 맞죠? 이 밑에까지 왔을 때.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밑에 주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바닥을 찍고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고점 형성하고 다시 한번 밀렸잖아요. 맞죠? 근데 그 구간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갈 때도 다시 한번 저항선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저항이 되었던 구간들은 우리가 현재 가격에서 올라갈 때도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어디까지 보면 되냐 이런 거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라 할 때는 제가 이런 1차 저항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저항대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점에서는 수익 구간이면은 수익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종목을 그냥 내가 뭐 2022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몇백 프로인데, 이런 거는 솔직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욕심은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했을 때, 우리가 10% 2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순환이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종목들이 계속 우리가 사고 팔고 이게 돼야 됩니다. 사고 팔고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누적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다. 어떤 종목이든 400% 500% 있다라고 해서 그 종목이 한 1년 2년 이렇게 묶여버리면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물론 이제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금 대신에 그냥 넣어놓고 나는 그냥 뭐 한 2년 3년 이렇게 묵혀놓고 뭐 100% 정도 수익 보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를 계속 자주 하게 돼야 됩니다. 사고 팔고가 자주 돼야지 계좌가 순환이 돌아가면서 조금 묶여있는 종목도,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다 물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물리는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의 손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무조건 진입하고 무조건 100% 승률을 자랑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쉽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주식 해보셨으니까 아는데,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쉽게 안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 지금 또 초보자 분들도 새로 많으실 거예요. 맞죠? 그런 분들도 누가 이게 좋다 하더라 해서 샀는데 며칠 빨간불 보여주더니 갑자기 뭐 훅 빠지면서 갑자기 마이너스 구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그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분할 매도 하시면서 주가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좀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에게 선을 그어드리면은, 그렇지, 저기가 저항이지 저기가 지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차트를 켜놓고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하나마이크론 상승을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추세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점도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는, 쉽게 말해서, 자, 저점 한번 형성이 되었죠. 저점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연출이 되었고, 자, 고점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아까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추세. 이게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는 종목들을 잘 잡아 놓으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잡아 놓으시면은 우리가 이 바닥 구간부터 이 바닥 구간에서 포착을 못 하더라도 바닥 구간에서 포착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이런 낮은 구간들을, 그리고 이 추세선 하단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15,000원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 이게 3만원까지만 올라가도 100%잖아. 3만원까지만 올라가도 이렇게 100%의 상승률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인데,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추세가 형성된 종목은 그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근데 제가 주가를 만드는 게 아니죠. 차트가 그려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려지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마이크로는 제가 왜 오늘 공략주로 들고 왔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조금 깨진 종목이잖아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자, 하단을 이탈하면서 하단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뭐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최근에 공략을 했던 아바코라는 종목이 있죠. 아바코가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꽤 좋았죠, 여러분들. 움직임 자체가. 아바코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바코도 여기서부터 하락 패턴이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저점이 조금씩은 들어올려지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주가 상단과 주가 하단이 조금씩 이래 모여지는, 쉽게 말해서 수렴 형태가 조금 나타나는 이런 패턴들이 발생이 됐을 때, 위에 상단 추세선 뚫고, 자, 여기 상단 추세선에서 다시 안 무너지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자, 이 패턴과 비슷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조금 만들어졌죠. 이렇게 짧게. 그리고 자,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은 힘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바코보다는 조금 막 모이는 막 그런 힘이 약한 것 같지만은,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생각보다 무거운 종목이 맞죠.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등락률이 그렇게 막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락 패턴에서 이렇게 수렴이 만들어질 때 상단 돌파를 똑같이 했다는, 아까 아바코처럼. 자, 딱 이 구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상단 추세선 쪽에 돌파를 했다. 그리고 아바코 또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공략을 했던 포인트가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거의 비슷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제 수익 놓치셨다 하시면은 이 하나마이크론을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매매 가능하다, 여러분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초가 매매를 가능하다. 시초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M+라는 종목이에요. M+라는 종목이고, 지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지나 저항 이런 부분들, 자, 눈에 보이는 대로만 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박스권이라고 치는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어요, 맞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ESS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맞죠? 재료를 좀 포함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차트 설명을 제가 추가로 좀 드리겠지만은 오늘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일이 생겨가지고 좀 라이브 방송을 길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M 플러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내일 시초가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가 가능한데 자 우리가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과거에 M 플러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인데 자 시장에서 작년 한 9월달부터 잊혀졌죠. 어떻게 보면 잊혀졌는데 자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었는데 자 이때 거래량이 동반이 된 게 230만 주입니다. 230만 주고 동반이 되면서 이만큼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힘들을 보였지만은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동안 시장에서 잊혀진 종목인데 최근에 이 항상 고점을 경신을 할 때 230만 주가 동반이 되었는데 자 최근에 2월 14일날 자 180만 주가 거의 190만 주가 동반이 되면서 주가를 한번 꿈틀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0%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 종가는 10%대 마감으로 했지만은 자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차트를 봤을 때 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여기서 매수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세력이든 누구든 자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주었을 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높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구간만 챙겨 먹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어차피 우리가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이제 뭐 주가를 움직이는 결국 세력입니다. 맞죠? 세력. 그 세력이 뭐 돈 많은 개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외국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기관이 될 수가 있고 그 세력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들. 다른데 자 이렇게 매집이 들어온다.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한번 끌어올리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반된 거래량 그리고 이탈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만큼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자 그 뒤로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5개월 동안 하락을 했어요. 맞죠? 5개월 동안 하락을 했고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거 제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까 지지나 저항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과거에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맞죠?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급락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이제 이 하락폭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시죠? 과거에 대시세를 만들어 주었던 이 지지 구간에서 또 그 근처 가격대 오니까 단기적인 기술적인 지지가 또다시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도 물론 시장에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만큼 상승을 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 못하는 퍼센테이지 25%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거래량이 없으니까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서 횡보하다가 또 추가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저점을 형성해요. 또다시 저점을 형성하는데 그 저점은 또 어떻게 되냐 또 그 이전 과거에 보시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 구간이면 이제 폭등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만원대에서 14,000원까지 단숨에 한 40% 정도 상승을 하는 폭등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맞죠? 폭등이 나왔다는 건데 최근에 움직임 보시면 어때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또다시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어주고 이 매집봉이 탄생하기 전에 이 가격대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움직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거 패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이 타점이 어디냐라고 이제 보시면은 어디겠어요? 과거 여러분들 지지받고 폭등 나왔고 자 다시금 한번 하락 나오고 추가 하락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지지받고 한번 폭등 나오고 다시 이렇게 눌리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14,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챙길 만한 그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1차 목표가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14,000원.
이 차트는요, 여러분들 과거께 다 나와 있어요. 과거께 다 나와 있고 이 주가의 차트라는 것은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대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시고 그리고 2차전지 지금 좀 주목받고 있고 자, 이 기업이 가진 재료가 2차전지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ESS. ESS 같은 경우도 지금 AI 시장이 점점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첨단 뭐 전략 산업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도 매수세가 충분히 붙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시겠죠?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그리면서 여러분들 차트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쉽죠? 차원차님 그 종목은 제가 내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조금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오늘 여기서 조금 마감을 하도록 하고 제가 어차피 또 내일 라이브 방송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그 금요일에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이 있어서 그 톡방을 좀 조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용할 수 있는데 내일 우리 좀 전체적으로 종목 상담하면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조금 남겨주시면은 제가 내일 전체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